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함께 걷는 노후 산책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이요? 많지는 않아도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말을 남긴 이분은 72세의 김명의 어르신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외동딸만 바라보며 살아오셨고 그 딸에게 손주 키우느라 힘들까 봐 아파트 명의도 넘기고 생활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딸이 갑자기 이혼을 하면서 명의 어르신은 한순간에 갈고 덮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 내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노후의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노년의 돈은 안심이고 존엄이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60세 이후 꼭 지켜야 할 자산 관리의 현실 전략 5가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배워나가 봅니다. 첫 번째, 가족에게도 재산은 투명하게 나눠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영도 74세 어르신은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형인 준석은 서울에 살고 회사원입니다. 둘째 지우는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며 형보다 형편이 조금 어렵습니다. 형도 어르신은 몇 년 전 퇴직하면서 받은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 중 7천만 원을 준석이의 아파트 전세 자금에 보탰습니다. 애가 첫째고 결혼도 먼저 했고 좀 더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지훈이 부부가 아버지 집에 들렀다 말없이 나간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그런 도움 필요 없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이 말 뒤엔 서운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우리한테는 왜 한마디 상의도 없으셨어요? 형은 도와주면서 우리는 그냥 알아서 살라는 건가요? 형도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도 뭐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형이니까 좀 더 준 거야. 너도 나중에 도와줄게. 그 말이 상처였던 걸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두 아들 사이에 연락이 끊겼고 형도 어르신은 명절에도 손주 얼굴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때 다 적어서 보여주고 형편대로 나눴더라면 지금은 내가 잘못한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제 와서야 그 돈보다 더 값진 걸 잃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신뢰였습니다. 말이 아닌 기록으로, 느낌이 아닌 원칙으로 나눴다면 지금쯤 손주들과 함께 웃고 있었을 텐데요. 가족에게 돈을 줄 땐 금액, 형평성 그리고 의도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정리된 문서로 남기고 모든 자녀에게 똑같은 정보로 공유하세요. 형이니까, 내가 먼저니까, 마음은 너도 똑같다는 말로는 상처만 남습니다. 그때그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가족 간 오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돈은 나눌 수 있어도 신뢰는 한번 틀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더 정직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공정함입니다. 두 번째, 명의는 정서가 아닌 법으로 생각하십시오. 최정희 69세 어르신은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죠. 큰아들은 결혼해 멀리 살고 둘째는 미혼인 채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둘이 살던 아파트는 20년 넘게 정희 어르신이 살아온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는 있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살았던 집이었죠. 그런데 몇 해 전 둘째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나중에 상속 문제 생기면 귀찮아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제 명의로 바꾸는 게 어때요? 집은 어차피 우리 둘이 사는 거잖아요. 정희 어르신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워낙 다정했고 늘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줬기에 이 아이가 평생 내 편이겠지 싶어 결국 명의를 넘겼습니다. 그게 후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자주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왔고 정희 어르신은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생각 있어요. 솔직히 이제는 각자 좀 편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정희 어르신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쌌습니다. 그 아파트는 이제 자신이 새들어 사는 집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소유자는 아들이었고 정작 자신은 거주자조차 아니었습니다. 그 집이 없었다면 내가 마음 둘 곳도 잠잘 자리도 없었을 텐데 내가 그걸 왜 넘겼을까? 정의 어르신은 그렇게 자신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법은 없었습니다. 정서는 변할 수 있지만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가까워도 명예 이전은 곧 소유권 이전입니다. 함께 산다고, 나를 위한다고, 잘해준다고 명의를 넘기지 마세요. 명예 이전은 감정의 선물이 아니라 법적 계약입니다. 언제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기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고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거주권 보장. 지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복지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살아온 시간과 지켜야 할 품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쉽게 넘기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그 선은 당신 삶의 무게를 지켜주는 법의 선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주는 건 언젠가가 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혼자 판단하지 말고 금융주치의를 두세요. 서경환 77세 어르신은 늘 자식한테 손 안 벌리는 게 효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스스로 벌고 생활비는 아끼고 또 아껴가며 5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건 내가 늙었을 때 병원비나 요양비로 쓸 거다. 통장을 볼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명절 때 잠깐 다녀간 조카 녀석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큰아버지, 요즘 코인 투자 좀 해보셨어요? 제가 요즘 한 코인 있는데 하루 만에 30% 올랐어요. 경환 어르신은 처음엔 젊은이들 노는 거지 생각했지만 조카가 며칠 뒤 수익 인증이랍시고 문자로 보낸 그래프를 보고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도 이참에 좀 불려보면 어떨까? 그냥 1천만 원만 넣어보자. 하지만 그 시작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카는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예요. 더 넣으셔야 진짜 수익이 납니다. 라고 부추겼고 경환 어르신은 결국 생활비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을 모두 옮겼습니다. 그리고 단 이틀 만에 코인 가격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날 밤 경환 어르신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조카도 연락이 끊겼고 아들한테 말하면 바보 취급이나 받을까봐. 그 뒤로 경환 어르신은 가족 모임에도 가지 않았고 복지관에서 하던 탁구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죠. 그런데 누구 하나 말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누군가에게 한마디만 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돈 이야기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그건 용기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말에 노후의 자산을 무너뜨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돈을 말릴 수 있는 한 사람을 옆에 두셔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면 좋고 없다면 시니어 금융상담사라도 좋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는 무료로 연결 가능한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을 불려줄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켜줄 사람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조용히 막아줄 방파제,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경환 어르신은 이제는 복지관에서 금융교육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됩니다.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그 다음은 외로움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외로운 결정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 그 한 사람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연금과 기초소득은 반드시 확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윤순자 71세 어르신은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혼자 두 딸을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닭튀김 기름 냄새 배인 앞치마를 두르고 치킨집에서 밤늦도록 일하다 폐업하고는 공장에 들어가 조립라인에서 또 몇 년을 버텼습니다. 그땐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죠. 연금은 남의 이야기 같았어요. 딸 둘은 다행히 잘 자라 결혼했고 순자 어르신은 조용한 반지하 전세방에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 공과금, 병원비. 그나마 몇백만 원 모아놓은 예금 통장이 점점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가 기초연금을 받아보라고 알려줬습니다. 나라에서 매달 30만 원 정도는 준대요. 어르신. 순자 어르신은 조심스레 주민센터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말은 이랬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없으시네요. 혹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하신 적 있나요? 있긴 한데요. 너무 오래 전이고 몇 달만 내다가 끊었어요. 결국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국민연금도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라에서 받는 돈이 하나도 없다니. 순자 어르신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돈이 아니라 나라는 나를 잊었구나 하는 씁쓸함이 컸습니다. 노년의 소득은 이제 노동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기록이 없으면 국가는 당신의 노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내 연금 이력을 꼭 확인하세요. 납부 기간이 부족하면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부족한 연금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주거급여,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복지 제도는 다양한 경로로 존재합니다.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청복지과 등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저 한번 문의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윤순자 어르신은 지금 다시 공장에 다니십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라도 배워야겠어요. 내가 몰랐던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묻지 않았던 게 부끄러웠더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수십 년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당신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그 한 발자국만 용기를 내서 내딛어 보세요. 우리는 그 순간부터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5번째, 관계는 정리하되 돈은 끝까지 나 자신 중심으로. 조미숙 76세 어르신은 동네 반장도 하고 이웃 간의 김치도 나눠 먹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무뚝뚝한 말투 뒤에 정 많은 분이었죠. 5년 전 겨울 같은 아파트 3층에 사는 후배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찾아왔습니다. 언니, 저기 너무 죄송한데요. 이번 달 관리비랑 아이 학원비가 좀 밀려서요. 딱 300만 원만 2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요. 미숙 어르신은 망설였지만 나도 애 키울 때 힘들었지 하는 마음에 그 길로 현금을 찾아다 줬습니다. 차용증이요? 에이, 그걸 어떻게 써요? 사람 간의 믿음이지. 하지만 3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갚겠다는 말은커녕 그 아주머니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 이삿짐 박스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혼자 마음이 헛헛해진 미숙 어르신은 동사무소 복지상담실 법률구조공단까지 찾아가 민사소송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결국은 내가 돈 잃은 것도 억울했지만 사람 하나를 믿은 내가 더 바보 같았어요. 그날 밤 미숙 어르신은 주방 식탁에 앉아 가만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돈도 잃고 마음도 잃었네. 내가 그렇게 살려고 늙은 건 아닌데. 노년에 빌려주는 돈은 정으로 주면 안 됩니다. 관계는 정리할 수 있지만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3가지. 1. 포기해도 괜찮은 금액만 빌려주세요. 2.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3.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세요. 사람을 믿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법 없이도 살아온 당신이기에 더 조심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돈은 결국 내가 나를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그게 있어야 병원비 걱정 없이 아플 수 있고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조미숙 어르신은 그 일을 겪고 난 후 가장 먼저 노란 메모지를 한 장 써 붙였습니다. 돈을 주고 잃는 건 돈이고 믿고 잃는 건 나 자신이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 중심으로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그 돈은 당신이 아무도 안 보는 밤에도 견뎌온 시간의 보상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관계도 그것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돈이 중요한 이유는 그 돈이 단지 생활비가 아니라 당신이 지켜온 인생을 위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무너졌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돈은 내가 버티고 살아온 시간의 증거다. 이 돈은 나를 끝까지 지켜줄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여러분 자신처럼 소중히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노후 산책은 언제나 당신의 노년이 더 안전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조용히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